기초부터 기업까지 장렬하게 브리핑해드립니다. 장렬한! 브리핑!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조금, 뉴 이어. 네, 해피 뉴 이어. 네. 메리 크리스마스나 해피 뉴 이어. 새해를 맞이하셔서 안경을 바꾸셨다고. 네, 맞이해서 했던 거 아니고 나이가 드니까 눈이 나빠져가지고 여러분들 눈 조심하십시오. 아, 그냥 더 많은 것들을 보기 위해서 네네. 좋은 안경으로 바뀌었다. 네네.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아, 그럴까요? 네. 어쨌든 안경 바꾼 거는 여러분들 좀 더 값진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갑진년이에요. 네, 아, 갑진, 용, 또 용의 아니, 그래서 해잖아요. 갑진 정보를 드리라고. 아, 아재 갑진년이기 개그. 때문에 네. 매크로부터 네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음. 일단 지난주에 네네. 1월달 첫째 주 치고는 후반부에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뭐 마지막 금요일에는 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굉장히 크게 시세가 나왔었죠. 그렇죠. 사실은 장을 보면 말이죠. 네. 코스피는 한 2.9% 빠졌죠? 지난주에. 네, 근데 코스닥은 플러스 1.3%였는데 맞아요. 네. 에코 시리즈가 네. 금요일 날 확 다 끊어서. 에코프로 BM이 예, 갑자기 맞아요. 확 올라갔잖아요. 기사도 나오고. 오늘 방송하는 이 시점에서 약간 조정이지만 그렇게 됐고 미국은 낙폭을 줄여가다가 네. 금요일 날은 그래도 금요일 반등을 했어요. 마지막에 조금 예, 조금. 반등을 예, 해줬습니다. 표현적은 그런데 사실 너무 실망하실 건 없어요. 한번 볼까요? 미국이 나스닥 기준 3% 빠지고 반도체는 한 5% 넘게 빠졌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네. 우리 뉴스가 나쁘게 나왔잖아요. 네. 매크로 말고 뉴스 중에서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애플, ASML 뉴스 때문에 첫날만 오르고 네. 수요일부터 내려갔잖아요. 맞아요. 애플하고 ASML이 미치는 삼성 하이닉스 임팩트는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음. 걔네 이슈가 더 커요. 그러니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한 80%는 걔네 자체 이슈고 네. 나머지 20%가 전반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대비했을 때는 주가가 우리가 좀 미리 빠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미국장의 턴 약간 되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아웃퍼폼을 다시 할 수도 있어요. 키워드 중에 어. 미국이 나왔으니까 먼저 그렇죠. 고용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 전에 이제 지난주에 금요일 말고도 수요일, 화요일도 고용 관련된 나왔는데 그건 조금 상당히 덜 중요하니까 네. 마지막 날 나온 금요일 날 1월 5일 날 나온 고용 지표는 표면적으로 강했어요. 21만 명이 고용 21만 6천 명이 12월 달에 농업 아닌 비농업에서 증가됐다 나왔거든요. 네. 근데 21만 6천 명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강한 거예요. 노동이 강하면 어떡하죠? 금리 인하를 빨리 못 하겠죠. 그렇죠. 근데 금리 인하 기대감이 8, 90%까지 올라갔으니 많이 반영을 했었는데 그렇지. 그래서 많이 또 떨어졌다면서요. 맞아요. 근데 8, 90%까지 갔던 게 지금 40%대. 아니 그런 아니요? 한 60%대. 60%대. 그게 지난주에 고용 지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네. 특히 금요일 나온 비농업 고용자 지표가 보통 한 18만 명, 19만 명 나오는데 21만 6천 명이 나오다 보니까 아, 진짜 많이 나왔다. 그렇죠. 금리가 빨리 안 내려갔다 싶으니까 어. 국채 금리 미국 10년물이 다시 4.1%로 치솟았거든요. 그래서 네. 나쁜 뉴스였어요. 그래서 근데 표면적으로 나쁜 뉴스인데 왜냐하면은 그 전달 11월, 12월 달 원래 발표됐던 수치가 다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내려간 거가 한 7만 명이 내려갔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12월 달 더 나온 것이 예상보다 한 5만 명이거든요. 그럼 뭐예요?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21만 6천 명이 강한 거 보였지만은 네. 10월, 11월, 12월 합한 거 어떤 연속성을 봤을 때 3년도 4, 4분기 전체로 봤을 때 평균은 16만 5천만 명 월 평균 늘어난 건데 16만 5천만 명 늘어난 트렌드가 작년 평균이랄까 23년도와 봤을 때는 월 평균 늘어난 숫자가 네? 20몇만 명 이렇게 해서 계속 줄어드는 그 트렌드 안에 있어요. 그러니 4, 4분기 숫자가 11월, 12월 때 다운됐고 네. 12월이 늘어났지만 12월 늘어난 것만 측정하지 않고 전체로 보면은 고용은 전체로 둔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표면적으로 헤드라인 뉴스 우리가 트렌드를 봐야 되는데 헤드라인 뉴스에서 12월 달 21만 6천 명이 약간 화들짝 했다가 네. 내용을 지켜보니까 꼭 그런 거 아니네 라고 해서 약간 수그러들다가 네. 그 다음에 서비스 PMI 지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일단은 금리를- 고용이 어떻다는 거예요? 고용이 표면적으로 보는 것만큼 강하지는 않다. 아, 오케이. 이렇게 한 줄 정리 됐고. 그렇지. 서비스. 그리고 서비스 PMI도 이게 강하면은 금리를 내리기 어렵잖아요. 네. 서비스 PMI는 낮게 나왔어요. 52, 3 정도가 예상했는데 50.6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서비스 PMI가 낮다는 거는 뭐예요? 경기가 조금은 강한 서비스도 약간 낮아지구나. 평균이 50이니까 네.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경계감이 지난주에 발현돼서 주가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만은 그 주가가 그 전에 올라간 측면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워낙 너무 빨리 갔기 때문에 네. 아직은 큰 이슈는 아니고 중요한 건 이번 주 CPI. 이번 주, 그렇지. 네. 정확히 말하면 이번 주는 뭐가 있냐? CPI 가장 중요하고. 네. 근데 12월 달 건데 11월보다는 CPI가 좀 올라가요. 약간 올라가요.
그래서 원래 기대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올라간 점 끝나면 괜찮은데 네. 그 전에 나올 건 이제는 모두는 실적 모드다.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 시작되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이 매우 중요하고 내일 발표되는 거. 그리고 미국은 다음 주부터인데 금요일 날은 그지 은행주. 하고 그 뭐 큰 헬스 관련된 주식이 나와요. 센티먼트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일주일 뒤에 왔을 때 미국의 실적, 그냥 내일 삼성전자 실적 그게 네.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고용이나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과한 게 약간 마더레이트 되는 그런 정도의 테스트 첫 번째였다. 특별히 뭐 긍정적이도 특별히 나쁘지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국 주식 입장에서는 이거 영향이긴 한데 미국이 금리 인하를 진짜 빨리 할 수 있느냐 50대 60% 중요하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결과 일본도 중요하고 중국도 다 중요해가지고 달러가 네. 약해지는 게 우리한테 필요한데 지금 살짝 강세 쪽으로 강세죠. 가고 있지 않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달러가 약해져야 돼. 달러가 지금 강해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좀 약해져야 돼. 왜 강할까 보니까 중국하고 유럽이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상대적으로 미국이 금리 인하가 됨에도 불구하고 미국 달러가 상대적으로 우리하고의 달러 한국이 아니고 달러하고 다른 화폐와 관계 때문에 조금 초반에 센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이것도 좀 지켜봅시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지금 금리 인하를 아직은 하면은 이제 결국 내려가야 되잖아요. 네. 금리 인하를 바로 안 하더라도요. 이게 있어요. QT라고 있거든요. 큐티. 한 달에 몇천억씩 지금 돈을 빨아들이는 거, 네네. 빨아들이는 거를 빨리 종료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계속 빨아들이면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 금리 인하하고 충돌된다 네네. 그랬는데 이 썰이 뭐냐면 이제 FOMC에서 나온 게 그 금리 인하 그거 아니고 QT 빨아들이는 거를 일찍 종료할 수도 있다. 왜 그러냐? 네. 그거는 이제 미국의 그 부채 이슈가 많기 때문에 달러 받아들이는 거를 일찍 종료한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QT 반대니까 유동성이 유지된다는 효과가 네.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달러 강세가 달러가 조금 약화될 수 있지. 브레이크가 걸릴 그런데 수 있다. 지금 현재 연초에 일본하고 중국하고 유럽이 워낙 안 좋으니까 네. 금리 인하 기대만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강세인 이유가 아니겠느냐. 어쨌든 달러가 약세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스몰 캡이라든지 우리한테는 좋은데 이걸 지켜봅시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AI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될 네네. 것 같아요. 지금 네. 1월 8일 오전에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네. 이스트 소프트가 상한가에 갔어요. 네네네. 이게 좀 챗 GPT 네네. 뭐 어플인가요? 네네네. GPT 어플 나온다. 뭐 지금 뭐 그런 거 몇 가지 주식들이 있죠.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시라고요? 제가 몰라요. 모른다는 게 아. 회사는 알지만 그걸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애널리스트 리포트 나온 게 있나요? 근데 사실 뭐 기대감 때문에 크게 올라가는 거기 애널리스트 때문에 리포트 나온 게 있나요? 없죠. 왜 안 할까요?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한국에 특화돼서 걔네들이 그 친구들이 글로벌리 경쟁하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의 어떤 시장을 하는 건데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세이프한 거는 그냥 네이버 하는 게 맞아요. 차라리 맞고요. 그런 주식들은 알아서 자기의 그 인사이트와 그 선견 지명을 가지고 알아서 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워낙 기대감 때문에 크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본인 선택이 굉장히 내 느낌 중요할 뭔지 것 같아요. 아세요? 웃기냐면 그 에코프로비엔 7월달에 그 140만 원 갈 때 사느냐 안 하느냐 나한테 물어보는 거랑 약간 비슷해요. 팔아는 비슷해요. 20%가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틀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제 말 그것도 팔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고. 알아서 하십시오. 그 종목은 다르지 않겠어. 챗 GPT 스토어 관련해서는 네이버가 차라리 낫다. 한국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네네. 1월 9일이죠. 그렇죠. 여기서 좀 이벤트로 봐야 되는 거는 반도체 턴어라운드가 됐냐 안 됐냐. 네, 그렇죠. 이 이벤트를 체크해야 되는데 네네네. 어떤가요? 일단 실적 자체는요. 최근에 기대가 지금 올라갔어요. 영업이익만 따지면 그 컨센서스가 일주일 전만 3.6조였거든요. 영업이익이. 근데 네. 지난 분기에 2조 4천억이니까 올라가는 거 맞죠. 오. 그런데 최근 1월달 그러니까 작년 연말 이렇게 올라올 때 약간 높인 애들이 있어서 평균이 약간 올랐어요. 3.7 얼마 조거든요. 네. 그 숫자보다 낮게 나면 당연히 실망인 거고 높게 나면 당연히 플러스죠. 네. 시장이 어디까지 반영했느냐? 딱 그 정도 반영한 것 같아요. 오. 네, 그래서 잘 나오냐 완전 중요한데 또 여전히 3.7조라고 하지만 컨센서스가 3조 3천억부터 네. 4조 4천억까지 네. 한 1조 넘게 차가 나요. 밑에가 위에라. 최근에 나오는 그 애널리스트 포캐스트 리포트가 한 8개, 9개 나왔거든요. 네. 약간 이상한 거 빼고 한 7, 8개를 추리면은 그게 뭐 작년 거 아닙니다. 1월 들어와서 발표된 거. 1월 4일, 5일. 지난주에 나온 거네요. 그거 방금 8개 추리면은 그게 여전히
이틀 남겨놓고 3.4조에서 네. 4조 4조까지 1조 1,000억 차이 나거든요. 네. 그 차이가 뭔지 알아요? 반도체가 거의 8할인 것 같아요. 근데 반도체가 차이가 나는데요. 웃긴 게 반도체는 그 출하량, 네. 빗그로스하거든, BG라고. D램이 얼마만큼 지난 분기 많이 팔았는가. 네. 아니, 낸드도 마찬가지고. 네. 이 메모리 반도체의 빗 성장률에 대한 예측이 있는데 그게 네. 보통 평균적으로는 한 20% 초중반이거든요. 23, 4%. D램도 낸드도. 네. 그러니까 오른 건 맞아. 오른 안 오를 건 수 맞고. 없어. 그러니까 이게 9% 올랐는지 14% 오르는지 모르지만 평균 네. 컨센서스가 12% 정도 오르고 아, D램 낸드의 출하량은 전분기보다 한 23, 4% 오랐다는 게 컨센서스에 오는 거예요. 네. 근데 괴리가 크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왜 큰가 보니까 아마도 삼성전자가 감산을 많이 했잖아요. 그 음. 감산하다가 감산을 많이 했다 하지만 감산을 또 매월 매 그 주마다 어떻게 우리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감산을 다시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코스트 예측이 들쑥날 수가 있어요. 감산을 많이 하면 어떡하죠? 같은 거 장비를 돌리니까 네. 코스트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8%가 아니고 12%가 아니고 15%로 올라가는 업사이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만약에 적게 나온다면은 감산 때문에 그 고정비 때문에 코스트가 원가가 더 세서 마진의 회복이 단가의 회복만큼 안 됐을 수도 있죠. 아, 네. 그래서 괴리가 3조 3천에 4조 몇천원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낮게 나오면 실망인데 이것까지 내일이고 네. 그럼 주가는 어떻게 반응할까? 그러니까. 주가는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지? 오늘은 살짝 올라가고 네, 있거든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 아, 그래요? 그 실적을 알고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럼 진짜 다 3조 7조 4조 4천 나오면 올라가는 게 맞겠지. 네. 근데 만약에 3조 5천 4조 애매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과연 실적은 이럴 것 같은데 3조 7천에서 약간 벌어질 수 있다고 원가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있잖아요. 네. 에너지 예측 못하는 게 메모리 D램이나 낸드는 다 아는데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비메모리가 있거든. 비메모리. 비메모리 적자가 한 3, 4천 나요. 어. 근데 이게 흑자일지 왔다 갔다 그것도 스윙 아, 팩터잖아요. 얼마나 날지 모르는 그건 거예요? 계산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마다 디램하고 낸드하고 비슷한 예측을 갖더라도 네. 그 아까 말한 그 파운드리 이거라든지 휴대폰 이런 것도 변수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이제 변수가 크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게 중요해서 이것만 가지고 그럼 주가를 삼성전자를 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포캐스트가 엄청나게 높은 건 아니잖아요. 별어져 있는데 그렇죠. 4조 4천억을 예측한 예측이나 3조 3천억을 이렇게 낮게 예측한 예측이나 네. 목표 주가 다 올렸어. 어, 목표 주가를 내준 일 없어. 그래요? 유지하거나 올렸어. 네. 그러니까 유지한 게 거의 대부분이고 아니면 한 30%를 올렸어요. 유지해서 얼마예요? 유지한 게 안 오른 것이 9만 원 초반이고 오른 거는 9만 원 후반대야. 9만 5천 원에서 왔다 갔다 해도 올렸다고 어쨌든 간에. 네네. 그럼 뭐죠? 그럼 단기 실적이 아니고 다른 걸 보면서 지금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니에요. 4, 4분기 그렇고 올해 전체적으로 이익이 얼마냐 한번 보면은 이거 준비한 거 나중에 자료 올릴 텐데 올해는 평균적으로 영업이익이 지금 갖고 있는 애널리스트 초점이 얼마냐면은 한 7조 돼요. 37조. 많이 버는 거죠. 네. 37조, 8조.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작년에 작년에 우리 8조 벌었거든. 8조인가 9조인가? 네. 엄청 뛰었네요. 그렇죠. 네. 근데 주가도 뛰었죠, 좀. 네. 많이 뛰었죠. 그 계산 안 되잖아요. 계산합시다. 올해 지금 애널리스트 포캐스트 한 게 아마 올해 1, 4분기 예측은 지금 4, 4분기 안 나왔지만 4, 4분기가 3, 4조를 하잖아요. 네. 1, 4분기 예측은 5, 6조예요. 이렇게 시작한다고 예측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올해 평균이 한 37, 8조 돼요. 올해 올해 영업이익이. 평균이? 많이 올랐죠. 작년에 네. 10조도 안 되니까. 엄청 근데 올랐죠. 주가도 올랐기 때문에 뭐 어디가 도는지 계산해야 되잖아요. 37, 8조인데 22년도. 얼마였을까? 22년도. 22년도? 43조. 43조. 그리고 코로나 직후에 막 올라갔을 때 21조, 우리가 주가가 9만 몇천 원 갔을 때 피크했을 때 그때 기대치가 한껏 올라가는 21년도 초에 9만 몇천 원 했을 때 21년도 영업이익은 52조였거든. 52조. 그때 피크했다고. 네. 근데 주가가 갔었어. 네. 52조, 막 40. 10만 전자 가냐 안 가냐 했을 때죠? 맞아. 그게 52조 나왔을 때야. 그리고 그 다음에 내려가고 작년에 개판되고 올해 38조 올라가는데 아니 개판이라뇨. 개판이죠. 도구판이죠. 고양이 편할까? anyway, 38조가 많은 것 같은데 안 좋게 보는 사람은 그래. 38조 네가 알아? 그리고 38조 해봤자 과거 9만 원 갈 때 51조 43조 되게 택도 없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건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왜냐면 올해 38조 되면은 25년도에 다시 그러면 15조 되나요? 그러면 더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이슈가 되겠지. 그럴 네.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번 올라간 것이 속도가 38조가 아니고 올해가 오히려 32, 3조로밖에 안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네. 한번 올라간 게 한 2년은 가거든요.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후년까지 봐야 되는데 네. 내년 25년도, 24년도, 25년도가 38조 53조 정도예요. 뒤에 거는 25년은 예측이 좀 가시성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38조 가지고 과거에 40몇 조, 50몇 조 갖고 한 이제 주가 9만 원대랑 갖다 붙이는 게 맞느냐 이렇게 되잖아요. 네, 네. 그럼 결론은 과거 21년도, 22년보다 24년도 30몇 조밖에 안 나와도 네.
질적으로 퀄리티적으로 밸류에이션 멀티플에 대한 정당화가 되면 목표 주가가 높게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거죠. 네. 같은 넘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낮은 넘버들도 밸류가 비슷하다는 거는 뭔가 퀄리티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거는 AI GPT, AI죠. 아, AI가 있기 21년도 때문에 20년 그런 게 없었잖아. 아, 그쵸. 근데 21년에 51조 나왔을 때 주가가 한 10만 전자 가냐 안 가냐 이랬었는데 24년 컨센서스 평균이 38조인데 여기에 플러스 AI 모멘텀이 붙어주면서 25년에는 성장성이 커질 것이다 라는 예상치가 나와주면서 그것까지 하면은 아마 목표 주가 밸류에이션을 할 때 밸류에이션 멀티플 배수는 더 높고 그래서 지금 목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다. 넘버는 빨리 안 올라가도. 네. 그게 거기 사람들이 불편할 수 있겠지. 네. 근데 주가는 그렇게 움직이는 거고 대한민국이 만약에 달러가 약세가 돼서 대한민국 장이 매력이 끌리면 지금 1,300이 오르지만은 네. 내려가면은 대한민국의 대표주를 산단 말이에요. 어. 그러면 그게 패시브 자금을 해서 삼성하이닉스나 현대차 기아차를 살 수 그쵸, 있거든요. 그쵸. 같은 넘버에 대해서도 어. 생각이 바뀌는 거란 네네. 말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들은 삼성전자 9만 원 이상 10만 원 간다고 보는 거고 그래도 어닝이 아직 확실치 않아. 그러면 다른 주식이 어떨까? 뭐 바이오 주식도 보고 2차 전지도 보고 자동차도 보고 이러는 거예요. 네. 내일보다 더 중요한 건 1월 마지막 주에 삼성전자 실제 발표될 때 네. 컨퍼런스 콜을 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뭐라 하지? AI 모멘텀을 했잖아요. 네. AI 모멘텀이 있는지 없는지 하이닉스는 증명이 됐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더 많이 갔잖아요. 네. 삼성전자 따라가는지는 삼성전자 입을 통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발표되는 건 매출 그다음 영업이 딱 2개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마지막 주에 삼성전자의 코멘트에서 지금 올해의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정당화할 수 있는 엔비디아나 이런 거를 어떻게 얘기해 주느냐가 매우 중요해서 결론은 내일 실적에서 그 넘버에서 약간 실망하거나 주가 빠지면 혹시라도 네. 그건 기회다.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그리고 진짜 판단은 1월 마지막 우리 컨퍼런스. 휴가 가기 전에 구정 가기 전에 네. 삼성전자 컨퍼런스 통해서 삼성이 진짜 의미가 있을 것인지 한번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오케이.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S24 언팩 행사도 있잖아요. 거기서는 다음 주인가? AI 한국 시간으로 18일 날. 18일 다음 네. 주. 그러면은 그때는 뭐 AI 관련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없나요? AI 폰 나오잖아요. 그 관련된 건 삼성전자보다 다른 주식이 오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휴대폰이나 PC 쪽이 클라우드에서 갔다 오는 거 말고도 좀 이제 AI스럽게 한다는 건데 네. 삼성이나 그런 델도 그렇고 델 컴퓨터도 그렇고 이런 업체들이 그런 제품들을 많이 내고 네. 보여줄 거예요. 근데 소비자들 받아서 진짜 이거 쌈박하구나 AI를 쓰는구나 그런 느낌이 와야 되는데 맞아. 그 올지 안 올지는 1월 달에 발표한 것만 가지고 흥분하기에는 주가가 미리 갔을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1월 15일치에 더 올라가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좀 침착하게 그럴 가능성만 열어놓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삼성전자는 1월 말에 컨퍼런스 콜 그리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속도를 봤을 때 그걸 알겠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새내기 상장도 리포트도 좀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네네네. 두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네. 에코아이 탄소 배출권 관련된 종목이고 네네. 코어라인 소프트 의료 AI 기업입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제 그 채널에서는 이게 다 리포트를 올려드렸는데요. 네. 결코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추천하는 거 아니고 리포트가 나온 것들이 있었는데 이 에코아이하고 코어라인 뭐였지 소프트 코어라인 소프트. 성격이 좀 다른데 둘 다 똑같은 거는 상장된 지가 아주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상장된 지 오래 안 됐다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하이 리스크라는 거는 애널리스트 포캐스트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설명하는 자료는 많아요. 네. 예측이 없으니까 흥분할 때 많이 올라갔다 위에 잡힐 수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잘 읽은 사람들은 포텐셜을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잘 돼 있는 리포트를 꼼꼼히 주말에 읽는 습관이 들어야 돼요. 예. 이 두 회사는 비교할 수 있는 회사가 있어요. 미리 상장된 회사나 비교 그룹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은 이런 회사랑 비교하니까 비슷한 모멘텀이 되거나 그러면 이 정도 갈 수 있죠 라고 악유가 많이 나올 수 악유라는 게 논의가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 지점에 온 것 같아요. 그 논란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나 뭐 바이오주나 많이 큰 주식 가잖아요. 근데 달러가 빨리 약세가 되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근데 달러가 약세가 될 것 같죠. 금리 인하가 빨리 안 돼도 될 것 같죠. 그러면은 이런 주식들이 좀 더 강할 수는 있어요. 그런 토대가 되기 때문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썰을 풀고 네. 에코아이부터 말씀드릴게요. 에코아이가 에코프로하고 에코 그걸 전혀 관계없습니다. 아, 전혀 없어요? 네. 조금이라도 관계 없어요? 전혀 관계없어요. 저도 혹시라도 봤는데 네. 전혀 관계없다는 거 하시고 혹시 에코프로와 관계 있느냐 에코프로비에 전혀 관계없다고 하시고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 이거예요. 탄소 배출권. 네. 그러니까 이제 기후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각 나라가 그 어떤 배출량을 줄이죠. 근데 어느 기업보다 너는 탄소 여기까지 써라고 준 게 있는데 더 쓸 수 있잖아요. 네. 더 쓰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가 탄소를 줄이는 액티비티 활동을 해가지고 그쵸. 탄소 배출을 사야 돼요. 어. 그러면 되거든요. 그런 걸 노리는 회사가 에코아이라는 그런 거를 컨설팅해주고 용역해주는. 용역해주고 정확히 하면 얘네는 어떤 거냐면은 회사가 좀 됐어요. 제가 좋게 생각하는 건 네. 회사가 한 18년 됐어요. 2005년에 설립했네요. 네. 그리고 탄소 배출권은 시액을 한 게 벌써 2015년부터 오. 한 지난 7, 8년간 실적이 있어요. 실적이 있다는 거죠. 음. 그리고 그 실적이 있는데 매출이 작년 기준으로 600억에 한 150억 실적이 나왔거든요. 네. 넘버가 없지 않아요. 네네. 그리고 작년이죠. 2023년도에 애널리스트가 포캐스팅이 하나 있는데 그거 기준으로 한 190억 정도의 순이익이 예상된다는데 작년 매출 예측이 애널리스트가 790억에 영업이익이 280억인데 상반기에만 해도 한 70%가 이미 실적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4, 4분기나 뒤에 쪽이 좀 미스가 적게 되기 때문에 네. 이 숫자보다 덜 할 수 있어도 그래도 한 200억 정도 200억 넘는 영업이익이 나오는데요. 네. 이것이 한번 비즈니스를 하면은 보통 한 4가지 얘네가 하는 게 5가지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네. 얘네들이 국내 말고 수출도 많이 하고 네. 주로 어디는 동남아시아, 방글라데시아, 방글라데시 뭐 기타 등 거기서 무슨 그 화기 같은 거 조리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탄소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우리 그러니까 렌지를 전자레인지 같이 바꿔주는 게 있어요. 쿡 스토브라고 그 비즈니스 하거든요. 거기서 따는 건데 그런 거 할 때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관련돼서 투자자를 모아야 되고 이런 거 다 세팅해가지고 그 관련되는 유엔 기구나 이런 데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컨설팅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여기 CEO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정부 관계되는 일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을 못 믿으면 이거 못 해요. 근데 실적이 24년도 실적이 만약에 네. 애널리스트가 얘기한 23년도 유진투자증권에 예측한 거에서 한 20% 올해 성장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아직 작년치도 안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따지면 지금 PER이 지금 오늘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 한 5천원 잡고 가면은 한 20배 초반 중반 되거든요. 네. PER 20배 어쨌든 초중반. 지금 매출이 찍히고 예. 있다. 그러니까 PER 20배 초중반이면 성장주로서는 이상한 숫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말이 돼요. 네. 그래서 아마 관심 있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PER 20배. 예.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몇 가지 사업이 있으니까 한번 네. 보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뭐 파리 협정과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당연하죠. 네. 그런 거 다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회사가 이거 아까 20몇 배 얘기했는데 상장될 때 좀 낮게 들어오죠. 관련되는 한국에 몇 개 기업이 있거든요. 그 회사들보다 약간 30% 할인했는데 내용을 보면은 할인할 건 아니고 프리미엄이 있어야 돼요. 직권 프리미엄 받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그럼 보시면 여기서 될 것 같아요. 에코아이 리포트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코어라인 소프트. 코어라인 소프트 이름이 근사하죠. 네. 코어가 이 핵심 근육할 때 코어 근육이라고 그러는데 코어가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코어가 라인 남자 여자 코어 라인 배그릭인가 그건 아니고 이게 비슷한데 이거는 AI 의료 진단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만들었어요. 네. AI를 이용해서 진단하는 거 비슷한 게 많죠. 뷰노도 있었고 뭐 루닛도 있었고 뭐 그쵸? 그런 거 있잖아요. 크게 올라갔었죠 작년에. 맞아요. 그거 비슷한 류라고 보시면 돼요. 폐가 그 CT로 촬영을 하는 게 더 관측이 잘 된대요. 그래서 네. 얘네들은 폐질환은 CT로 촬영하는데 거기 AI를 활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폐암이 있고 가장 나쁜 거, 폐기종이 있고 그다음에 관상 동맥 질환 제가 이걸 잘 모르겠는데 이런 3가지 정도가 가장 폐질환에서 중요한 건데 빅3 폐질환을 한 번에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그 얘네가 솔루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엑스레이 같은 건 몇 장 안 찍잖아요. 네. 근데 엑스레이는 보통 한 장이나 2장밖에 안 찍거든요. 근데 CT로 찍으면은 이게 뭐 한 300장 찍어야 된대요. 아 그래요? 300장 찍으면 그걸 언제 다 어떻게 보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CT가 엑스레이보다 더 세밀하게 하는데 그 찍는 장수도 엄청 늘어나고요. 엑스레이보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형상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판독해야 되는데 그 속도하고 그런 측면에서 얘네가 강점이 있다는 그걸 AI로 또 거죠. 분석하는 거예요? 맞아요. 매우 중요한 거는요. 이게 얘네들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됐어요. 실증 검증이 됐어요. 서울 아산병원도 5개 병원에서 3,000명 대상으로 실증 분석을 했고요. 네. 우리나라 말고도 네덜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해외에서도 1,000명 정도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실증 검증을 분석을 했다. 받았다. 예. 그리고 실증 분석, 실제 증명된 건 아니더라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있어요. 큰 시장이 미국 시장이니까 미국에서도 한 5만 명 이상, 유럽에서도 한 10,000명 이상으로 폐암 건진 프로젝트를 시행해가지고 네. 비공식적인지 공식적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효과적이다 이런 의견을 도출했다고 회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매력 포인트 딱 말씀해 주시죠. 몇 포인트? 일단 코어라인 소프트. 비슷한 회사가 있죠. 아까 한번 뷰 이런 네, 쪽에 뷰노, 예. 루닛. 이런 트랙을 비슷하게 간다면은 업사이드 꽤 있을 수 있다.
근데 얘네는 아까 에코처럼 넘버가 지금 나온 게 아니에요. 네. 뭐 1년에 매출 70년대에다 100억씩 까먹고 있거든요. 혹시 너무 잘 되면은 자금 조달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그쵸? 근데 상장이 얼마 안 됐으니까 네. 그것도 당장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또 그래서 에코아이, 코어라인 소프트 둘 다 뭐 오버행 이슈도 없다고. 오버의 이슈도 없죠. 그런 측면에서 공부하신 다음에 장이 흔들릴 때 진짜 액세스하기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1월 8일 장렬하게 브리핑을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 더욱더 장렬하게 돌아오도록 할게요. 장렬한 브리핑 감사합니다.